안녕하세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이걸 합쳐서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부르죠. 이런 만성 질환으로 관리받고 계시거나 주변에 환자가 있으신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요, 이런 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 과정을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는 내시경 소견 말고요. 현미경으로 조직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 조직 검사라고 하죠. 이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이 조직 검사에 대한 최신 전문가 합의 내용입니다. 2025년에 Therapeutic Advances in Gastroenterology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병리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 IBD 조직 검사 우리 이렇게 활용합시다 하고 딱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이 모였을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이 워낙 넓고 다양하잖아요. 나라마다 IBD 환자 수도 다르고 또 의료 환경이나 전문가 수준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다. 여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합의 내용을 통해서요. 조직 검사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이게 특히 여러분의 치료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전문가들이 어떤 점에선 동의를 했는데, 어떤 점은 아직도 좀 고민 중인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미경으로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결국은 염증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이게 궤양성 대장염, UC든 크론병, CD든 상관없이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 점막 표면이나 그 바로 아래층, 고유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호중구라는 특정 염증 세포가 보이면요. 아, 이건 지금 염증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활동성 염질이자 이렇게 신호로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난서가 됩니다. 아, 호중구요? 그게 보이면 지금 염증 활활 타는 중, 뭐 이런 거군요. 그럼 염증이 좀 오래된 상태, 그러니까 만성적인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주로 샘구조 변형이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장 점막에는 원래 움푹 파인 샘구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염증이 오래되면 이 구조가 막 뒤틀리고 변형이 와요. 마치 뭐랄까 오래된 전쟁터에 남은 흔적처럼요. 그리고 조직학적 관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봤을 때 표면이 까지거나 이걸 미란이라고 하고요. 파이거나 이건 궤양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활동성 염증의 주범 호중구가 안 보이는 상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현미경 수준에서 염증이 싹 가라앉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이 현미경으로 볼 때도 차이가 좀 있나요? 그냥 단순히 염증이 있다 없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UC,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기저 형질세포 증가증이라고 해서 점막 깊은 쪽에 특정 면역세포가 막 늘어나는 게 초기 특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확진하긴 좀 어렵고요. 또 파네트 세포 화생이나 술잔 세포 고갈 같은 변화도 있는데요. 이건 만성적인 손상을 시사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없던 세포가 생기거나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장이 오랫동안 좀 시달렸다. 이런 증거죠. 근데 유시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런 만성적인 변화나 활동성 염증 소견이요. 앞으로 병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임상적 재발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환자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크론병은 그 점에서 다른가요? 재발 예측 같은 거요? 크론병 CD는 특징적으로 유가종이라는 약간 염증세포 덩어리 같은 게 발견될 수 있긴 한데요. 이게 꼭 활동성을 딱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핵 같은 다른 병에서도 보일 수 있어서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하고요. CD는 염증이 장벽 전체를 막 뚫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전층 염증, 또 정상 부위랑 염증 부위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는요, 좀 아쉽지만 CD에서는 UC만큼 조직 소견만으로 재발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중론입니다. 물론 조직학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해 상태에 도달하면 당연히 재발 위험은 줄어든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와, 정말 미세한 차이네요. 근데 이런 걸 구별하는 게 결국 환자분들한테는 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병이 어떨지 예후 예측, 더 나아가서는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보이는 그 작은 차이가요, 치료의 큰 그림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조직 검사, 이걸 정확하게 판독하고 또 결과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표준화된 방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합의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IBD 조직검사 판독은 가능하면 이 분야 전문가, 즉 소화기 병리 전문의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역시 전문가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더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보고서 형식이에요. 그냥 뭐 염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보다는요,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딱딱 평가하는 표준화된 형식, 이걸 신세딕 리포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게 좋다고 권고해요. 여기에 더해서 검증된 점수 체계, 스코링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면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다른 의사들하고 소통하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아, 마치 건강검진 결과표처럼요. 항목별로 점수가 딱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근데 병리과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판독하시려면 그 환자 정보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상태인지 같은 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셋째로 강조된 게 바로 그 의사소통입니다. 조직검사를 의뢰하는 의사가 이걸 왜 검사하는 건지, 어느 부위에서 조직을 떼었는지, 혹시 의심하는 진단명이 있는지, 환자의 IBD 병력은 어떤지, 현재 내시경 소견은 어떻고 감염 같은 건 의심되지 않는지 등등 이런 임상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해요. 그래야 맥락을 아시는군요. 네, 그래야 병리 의사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더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전에 검사한 결과가 있다면 비교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조직은 그럼 어떤 식으로 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처음 진단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추적 검사를 할 때나 모두요, 여러 구역에서 조직을 차치하는 방식, 세그멘털 바이옵시가 권장돼요. 병이 실제로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좀 넓게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부위가 보이면 가장 심해 보이는 곳에서 떼는 게 좋고요. 만약 궤양이 있다면 그 가장자리에서 조직을 얻는 것이 진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내시경 집게, 폴셉스로 여러 조각을 얻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떼어낸 조직은 뭐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가요? 염색 같은 거요? 기본적인 염증 활동성을 보는 데는요, 가장 표준적인 H&E 염색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해요. 이건 병리과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흔하게 쓰는 염색법이거든요. 다만 만약 임상적으로 의사가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같은 감염이나 다른 좀 특수한 상황을 의심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특수 염색이나 면역 조직화학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전문가의 판독, 그리고 표준화된 보고서, 또 충분한 정보 공유, 전략적인 조직 채취와 처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 청취자분들의 진단과 치료 계획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접근법하고 명확한 소통, 이게 오류를 줄이고 결국 당신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점수 체계를 언급하셨는데요. 염증 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염증을 점수화하는 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조금 좋아졌어요, 좀 심한데요, 이런 주관적인 표현 대신에요, 염증 정도를 객관적인 숫자로 딱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객관적인 평가. 그렇죠. 둘째는 치료를 시작하거나 바꿨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추적 관찰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점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면 되니까요. 셋째는 여러 병원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통합할 때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어떤 점수들이 주로 쓰이나요?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점수 체계가 개발되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게버스 점수, 지보스 스코어, GS라던가 로바츠 조직병리 지수, 로바츠 히스토패설로지 인덱스, RHI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염증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요. 그런데 이번 아시아태평양 전문가 그룹이 특히 주목한 점수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낸시 지수, 낸시 인덱스 NI라는 걸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에요. 낸시 지수요?
왜 그게 선택된 거죠? 여러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잘 검증됐고요. 다른 점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과도 비슷하게 잘 나오면서도 비교적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낸시 지수, NI. 이름은 좀 귀여운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0점부터 4점까지 총 5단계로 나눠요. 0점은 조직학적 관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염증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1점은 만성 염증 세포만 약간 보이는 정도, 2점과 3점은 아까 말한 활동성 염증의 주범, 호중구가 각각 중간 정도 혹은 좀 심하게 보이는 상태고요. 그리고 4점은 점막이 까지거나 밀안, 파인, 궤양, 가장 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꽤 직관적이죠. 네, 그렇네요. 0점에서 4점까지. 네, 특히 이 NI 0점, 즉 완전한 조직학적 관해를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이 재발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죠. 그렇군요. 와, 이거 약간 장건강 성적표 같은 느낌인데요. NI 0점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크론병, CD는요? CD 환자를 위한 점수도 따로 있나요? 안타깝게도 크론병 CD에 대해서는요. 아직 이 내시지 지수처럼 이것이 표준이다 라고 할 만한 널리 검증된 점수 체계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요? 네. CD는 염증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나타나거나 장벽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점소화하는 게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상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하실 때 특히 UC 환자분이라면 바로 이 낸시 지수, NI 같은 객관적인 척도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내 NI 점수가 몇 점인지 아는 것도 내 상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학적 관해, 특히 NI 0점을 달성하는 게 예후에 좋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요. 이걸 아예 새로운 치료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쌍염 UC 환자의 경우에요. 조직학적 관해를 달성하면 재발도 더하고 스테로이드 사용량도 줄고 입원이나 수술 위험도 낮아지는 등 장기적으로 결과가 더 좋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현미경 수준의 미세한 염증까지 싹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점막이 아주 깨끗해 보여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미세한 염증이 남아있다고 나오는 경우요. 이럴 때 단지 그 현미경에서만 보이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치료보다 더 강한 치료로 단계를 올려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딱 갈렸습니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합의에서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합의 불발, disagreement 항목으로 남은 거죠. 왜 합의를 못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몇 가지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더 강화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약물 부작용의 위험도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데는 내시경 소견이 좋아지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거죠. 시간차 때문일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시경은 괜찮은데 조직 검사에서만 염증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치료 단계를 올리기보다는 환자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거나 기존 치료 용량을 조절하는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반대로 조직 검사에서 활동성 염증이 계속 보인다면 치료 단계를 함부로 낮추면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치료로 얻는 이득하고 또 감수해야 할 위험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저울질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점막 치유라는 말의 의미도 좀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주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점막이 깨끗하게 아문 상태를 점막 치유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점막 치유, 뮤코살 힐링은 내시경 소견과 조직학적 소견 이 두 가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둘 다 좋아야 진짜 치유다. 그렇죠. 실제로 내시경으로도 깨끗하고 조직검사에서도 깨끗한 상태,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둘 중 하나만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예후를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신약 개발 같은 임상 시험에서도 변화가 있겠네요. 평가 기준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BD 신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 시험에서는 이 조직학적 평가 결과를 중요한 평가 지표, 뭐 주지표든 부지표든 이걸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권고도 나왔어요. 치료 효과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들어보니 결국 치료 목표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다만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볼까요?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는 IBD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팀워크와 인공지능, AI입니다. 팀워크요? 어떤 의미인가요? IBD 환자 진료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 멀티디시플리너리 팀, MDT 접근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소화기 전문 병리 의사가 이 팀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병리 의사가 소화기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또 영양사, 전문 간호사 등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요. 진단 정확도도 높이고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 이거군요. 네, 실제로 여러 병원에서 이런 MDT 운영을 통해서 진단이 바뀌거나 치료 방침이 개선되고 결국 환자 결과가 더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까지 더해진다고요? 와, 네, 그렇습니다. AI 기술이 이 IBD 분야에서도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시경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염증 정도를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랄까 사람의 눈으로는 좀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까지 AI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조직검사 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직 슬라이드를 AI가 분석해서 염증 활동성 평가의 정확도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면 AI가 자동으로 염증 세포 수를 세거나 구조 변화를 정량화해서 병리의사의 판독을 돕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병원마다 혹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판독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낸시 지수, NI를 매기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예 AI 기반의 새로운 평가 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 분야는 뭔가요? 들어보니까 벌써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바로 이형성증, 디스플레이자, 그러니까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 병변을 찾아내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특히 내시경으로 잘 보이지 않는 좀 평탄한 형태의 이형성증 같은 건 발견하기가 꽤 어려운데요. AI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면 IBD 환자분들에게서 대장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AI가 이런 일들을 정말 해내는 연구 결과들이 벌써 나오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미 AI 모델이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을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구분해낸다거나 내시경이나 조직검사상의 염증 등급을 전문가 수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을 보여준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겠죠, 현실적으로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모든 조직 슬라이드를 다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과정부터가 사실 만만치 않고요. 또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 혹시라도 AI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누가 지냐 하는 법적인 문제, 또 환자들이 AI 진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일지 하는 수용성 문제, 각 나라의 규제 승인 등등 현실적인 장벽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가 병리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아, 대체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진단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복잡한 IBD 관리에는 여러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미래에는 훨씬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의 합의 내용을 통해서요. IBD 관리에서 조직 검사가 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현미경으로 활동성 염증, 호중구와 만성변화, 샘구조 변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단 보고와 염증 점수 체계,
특히 유씨 환자분이시라면 낸시 지수 꼭 기억하세요.를 표준화하고요. 또 내시경 소견과 조직 소견을 통합해서 진정한 점막 치유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팀워크 그리고 AI라는 미래 기술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번 합의가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 내에서 조직 검사의 역할에 대한 근거는 사실 앞으로 더 많이 쌓여야 하고요. 또 합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모든 상황을 다 대변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권고사항들을 실제 병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자원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특히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요. 내시경은 괜찮아 보이는데 조직 검사에서만 염증이 발견됐을 때 이걸 치료를 강화해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미세한 염증이 장기적으로는 재발이나 혹은 암 전 단계 병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AI 같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염증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요. 어쩌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